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최근 2달 동안 상추 모종은 판매가 34배나 늘었고요. 온라인몰 통계에 따르면 콩나물 씨루 판매도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고 또 신선한 채소를 수확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앞으로 집안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상품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가에서도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좀 직접 기를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생산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미나리와 토마토 그리고 매실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가락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조금 더디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박이 경매가 되는 그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수박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좀 달라진 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옛날 수박하면 꼭지가 이렇게 T자로 다들 잘라져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T자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수박끼리 부딪히고 흠집이 나고, 수박은 굉장히 품질은 우수한데 꼭지만 보고서 또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매인들이 조금 흠집난 꼭지를 보면은 뭐 사기를 좀 꺼려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렇게 일자로 작업을 하면서 농민들도 작업하기 훨씬 수월해졌고요. 더불어서 여름의 대표 과일이죠. 우리네 수박이 지금은 훨씬 작업하기 좀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 경매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동 판장의 강석원입니다. 강석원 경매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T자에서 이렇게 막 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수박들이, 이 많은 수박들이 다 이제 꼭지를 일자로 작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중매인들도 이제 손님들이 꼭지 보고 이제 사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꼭지가 아무래도 좀 이제 파손되거나 이제 절단된 경우 이제 경매에서 사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업 방법을 이렇게 일적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농민도 좋고 우리 중매인들도 좋고 일석이조의 상황이에요. 네, 사실 수박은 좀 멀쩡하고 맛은 좋은데 우리도 이제 살 때 또 뭐 어디서 좀 들은 건 있어가지고 꼭지가 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좀 뭐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수박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품질 우수합니다. 자, 수박과 더불어서 경매사님, 눈에 띄게 좀 금요일날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작물들이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에 아무래도 고속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보다 보니까는 고속도로가 지금 엄청 밀리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아직 반입 안 된 농산물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갖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하기가 조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예.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농산물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금요일에 지금 경매 상황, 특히 가락동 상황은 지금 앞서 짚어드렸듯이 차량들이 더디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꽤 많이 지금 저도 입고 들어오는데 한참을 지금 기다리다 들어왔거든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차량도 꽤 많고요. 더디게 작업이 되면서 말 그대로 경매 시간도 조금 뒤로 늦춰질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요, 또 정말 영양 가득한 토마토 소식도 준비했거든요. 정확히 경매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 데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지금 이맘때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이지 담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이 거래 동향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오이는 다다기 계통과 가시 계통 모두 지금 산지 우천으로 인해서 작업이 부진하고요. 또 생육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량이 줄어든 데다가 시장 내 재고 물량까지 부족해서 최근 오름세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장마가 시작되면 반입량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세는 강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는 뭐 장마도 예년보다는 일찍 찾아온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 오이 물량이 예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이 경락가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635톤, 과일과채 2,421톤, 일반 채소는 3,929톤 들어왔습니다. 총 6,987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665톤 더 줄었습니다. 오이는 612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624톤이었고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12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3,575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3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33,575원인데요. 어제보다는 상승 흐름이죠. 1,977원 더 올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27,000원대였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33,000원대까지도 나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5월 14일부터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변동폭은 계속해서 있지만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접어들면서 올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다시 반짝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6월 5일부터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자,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9,000원, 평균가는 36,086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가시오이도 보시죠.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509원,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는 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9,509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입니다. 2,294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시오일 같은 경우 지난해 30일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9,509원인데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강원 양구군이 8,83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여름 채소하면 사실 이 오이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게 6월이 제철인 바로 열무인데요. 사실 저도 오늘 점심에 열무김치국수 시원하게 좀 말아 먹고 왔는데 박현 아나운서는 열무김치 좀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열무김치 정말 좋아하는데요. 열무 같은 경우는 비빔밥에 올려도 맛있고 또 국수에 올려도 참 맛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맘때 아마 열무김치 담그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철 맞은 열무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무는 139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147.8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9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6원, 최고가 2,500원, 최저가는 1,792원에 거래됐네요. 자,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높습니다. 360원 더 상승했고요. 평균가는 2,17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6월 8일이었습니다. 3,019원이었는데 이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358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죠.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나리 주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경기 시흥과 전남 나주, 경기 부천, 전북 전주 등지에서 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 이모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가 감소하면서 내림세에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학교가 등교를 실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및 대량 수요처 수요는 꾸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 물량 역시 증가하면서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채소 미나리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나리 46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46.1톤이었고요. 물량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0.1톤 정도 줄었습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175원이고요. 최고가 6,000원, 최저가는 4,400원에 거래됐네요. 자, 오늘 평균가 5,175원. 어제보다 가격은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431원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6월 6일 가격이 22,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 8일까지 지속되다가 8일 기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22,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6,000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 7,000원, 그리고 평균가 같은 경우는 5,14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미나리 이야기는요,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최근 집에서 이제 채소 길러 먹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미나리 역시 집에서 길러 먹기 좋은 품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나리 키우기를 검색하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마다 노하우로 미나리 키우는 법을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뿌리가 살아있는 미나리를 구입하셔서 윗부분은 요리에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은 물에 담가 수경 재배하거나 흙에 묻어 키워도 아주 또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잘 키운 미나리 좀 대충 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농촌의 맛에서 맛있는 미나리 레시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농촌의 맛을 책임지는 셰프 에드워드 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의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강용입니다. 오늘 재료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하면 그 씹히는 식감하고 그 향긋한 내음이 너무 좋은데 봄의 전령사라고 하잖아요, 보통. 겨울부터 3월까지 생산되는 미나리가 부드럽고 해서 그런 나물이나 그런 탕이나 이런 데서는 참 좋고요. 지금 생산되는 미나리는 그때에 비하면 약간 억센데, 그래서 이제 불로 하는 요리라든지 또 이렇게 김치라든지 이런 걸 담아 먹기에 적당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지금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향긋한 미나리로 2가지 요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2가지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샐러드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선 미나리를 준비를 했고요.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숙주를 데쳐주시는데 거의 샐러드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건져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동안에 얼음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살짝 데쳐지면 얼음물에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차갑게 식혀진 숙주를 다시 빼어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심대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드레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종의 이제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진 양파, 다진 마늘 약간 넣어주세요. 양파와 마늘의 양은 양파가 한 3, 마늘이 한 1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후추 한 2꼬집 정도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간장 물엿 넣어 주시고요. 약간의 향미를 증진시키고 감칠맛을 오려내기 위해서 매실청 조금 넣어주시고, 참깨를 부셔서 넣어주세요. 그 뒤에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레싱 소스를 만드셔서 이제 볼에다가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소만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겉대들은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담아서 올립니다.
속대 흰 부분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얇게 썰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양상추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나리, 그다음 잎사귀 부분 그대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썰으셔서 약간의 좀 이렇게 취나물처럼 이렇게 샐러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숙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를 식탁 위에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나리 숙주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로 빠르고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밥 반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미나리 베이컨 볶음, 이번에 두 번째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재료는 채선 양파하고 베이컨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컨은 따로 준비를 해서 한 1cm 정도의 넓이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숨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는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데쳐놓고 보면 시금치랑 똑같이 별거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나리도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후라이팬 달궈주시고 후라이팬이 달궈지기 전에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컨이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양파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베이컨의 기름과 양파의 단맛,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단짠의 조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간장 살짝만 둘러주세요. 여기에 또 매실청 둘러주시고 이제 후추 둘러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살짝 볶아주시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과 함께 곁들여진 미나리 베이컨 볶음이 완성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요리 준비를 또 어김없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미나리를 가지고 만드는 샐러드,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참깨 드레싱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약간 살짝 볶았는데 베이컨하고 같이 볶아서 밥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샐러드도 먼저 드셔보시죠. 독특한, 뭐라고 표현하기 독특한 그런 향이 느껴지는데요. 미나리의 그 향에 누구나 다 기억할 만한, 생각할 만한 미나리의 향에 뭔지 모르지만 약간 이 소스의 향이 딱 섞이는데 순간 그 뭐가 탁 터지듯이 그 향이 탁 느껴지네요. 자, 요 또 볶음 요리인데 예. 볶음 요리도 한번 드셔보시죠. 개인적으로 미나리 나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정말 냉장고 문만 열면 이 보일 듯한 그런 간단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식재료가 좋은 건지 식재료가 좋아서 셰프님의 실력이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나리와 또 어울릴 만한 궁합이 맞는 그런 채소가 또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채소가 또 쑥갓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리도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쑥갓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탕이나 이런 걸 보면 미나리 들어가면 쑥갓도 옆에 같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유 있는 요리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미나리에 대한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나리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거지만 또 아무 데서나 잘 자라잖아요. 그런 평범한 데서 자란 것을 농부가 부드러운 걸 뜯어가지고 임금에게 바쳤다. 그래서 이제 미나리 근자를 써서 그걸 헌근이라고 했습니다. 성균관 있잖아요. 성균관 알죠? 성균관 옆에 미나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미나리가 많다 그래가지고
성균관을 군근, 그리고 성균관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키운다. 이것을 미나리밭에서 미나리를 캐오는 것을 채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균관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키운다라는 것을 미나리를 수확하는 것처럼 그래서 채근이라고 그랬어요. 또 궁금한 게 위원장님, 사실 미나리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돌미나리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나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현재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논에서 기르면 논미나리. 근데 논미나리는 이제 물에서 기른 거기 때문에 좀 가늘고 부드럽고 길게 크는 거고, 이제 밤미나리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좀 짧고 좀 뭐 향이 강하고 이렇게 크는데, 특히 이제 밤미나리 중에서도 밭에서 이렇게 키우면 밑에가 이렇게 빨개지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품종은 아니지만 뭐 불미나리 그래가지고 해독 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미나리 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다 보면 깻잎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좀 독특한 향들이 있는 그런 채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그런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그 특유의 어떤 성분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안에? 그 동물에게는 막 그 호르몬이라는 게 있듯이요. 식물도 각자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정유 성분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성분, 그런 향을 내뿜으로 해서 적을 물리치고, 또 동물들이 그 페로몬처럼 성호르몬처럼 짝짓기를 하듯이 식물들도 자기한테 유리한 걸 오게 하는, 그래서 식물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한 정유 성분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미나리의 이제 정유 성분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독특한 향이고, 그런 정유 성분이 많은 게 이제 깻잎, 뭐 이런 생강 이런 거죠. 오늘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미나리 하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로 탕이나 찌개 같은 데 넣어서 먹지 않았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데쳐서 나물 같은 데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미나리를 통해서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맛은 다음 주도 쭉 이어집니다. 농촌의 맛! 네, 오늘의 첫 번째 농촌의 맛 미나리 숙주 샐러드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미나리, 양상추, 파프리카, 숙주, 참깨, 설탕, 간장, 다진 양파, 후추, 다진 마늘, 매실청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숙주를 데칩니다. 그리고 데친 숙주를 얼음물에 넣고요. 차갑게 식혀줄 텐데요. 이 숙주의 아삭함을 이렇게 하면 2배로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드레싱도 또 만들어 봐야겠죠.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요. 후추 약간, 그리고 간장, 물엿의 상큼한 맛을 첨가해줄 매실청도 조금 넣습니다. 참깨는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면 그 고소함이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잘 섞어주면 드레싱은 간단히 완성되고요. 샐러드에 빠질 수 없죠. 아삭한 양상추에 색감만큼 맛도 좋은 파프리카도 예쁘게 손질을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향긋한 미나리도 썰어서 층층이 접시 위에 올려 드레싱을 부어주면 영양 만점 맛있는 샐러드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비주얼이죠. 미나리 숙주 샐러드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농촌의 맛 미나리 베이컨 볶음 레시피입니다. 자, 주인공인 미나리와 간장과 베이컨, 채 썬 양파, 후추, 참기름, 다진 마늘, 참깨 준비해 주시고요. 베이컨과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 후에 이 팬이 달궈지기 전에 기름을 두르고 베이컨을 넣어서 볶다가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를 넣고 간장과 매실청 그리고 후추로 간을 맞춰줍니다. 자, 이 모든 재료를 불맛 나게 정말 빠르게 볶아주면요. 밥 2공기는 거뜬히 가능할 것 같죠? 신흥 밥도둑 미나리 베이컨 볶음 완성입니다. 자, 향긋한 미나리의 색다른 변신, 미나리의 식감과 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미나리 숙주 샐러드와 짭조름한 밥도둑 미나리 베이컨 볶음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니, 두 요리 모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또 그렇습니다. 정말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걸 미나리 캐는 그런 것에 비유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나리가 워낙 또 향이 좋은 그런 품목인데요. 이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서 공부가 더 잘 되게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미나리의 해독작용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미나리의 제철을 보통 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봄 미나리 꼭 먹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미나리는 오히려 여름에 먹는 게 좋다고요. 네, 한의학에서는요, 미나리가 대장과 소장을 잘 소통시키며 갈증을 먹게 하고 몸 안에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한여름 어린이들이 배탈을 멈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름에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나리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경매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맘때 생각나는 과일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거래 상황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수박은 현재 전북 고창과 충북 음성 등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재배 면적이 늘고 또 작황도 양호해서 생산량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760.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27.4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13원, 최저가 1,643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1,700원대, 오늘은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4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월 6일 같은 경우 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 9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1일 어제부터 다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2,313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령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함양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8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품목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현재 성주와 안동, 고령 등 경북 지역에서 지금 주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장마가 시작되면 품위 저하에 따른 또 수요 감소로 약세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참외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6.8톤 물량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17.3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19.49톤, 2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89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가 32,000원대, 오늘도 역시 32,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82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역시 성주군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62,000원, 평균가 25,66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96.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48.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6,45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6,900원대였는데요. 오늘 6,4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54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과 철원군이 지금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8,000원을 지금 기록한 상황이고요. 평균가는 화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가 5,9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토마토 경락가까지 살펴봤는데요. 토마토 경매의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요, 토마토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완숙 토마토부터 방울 토마토에 이르기까지
토마토의 모든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먼저 토마토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경매사님은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경매사님인데요. 경매사님을 제가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맞춰 등장해 주세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며 우리 이재희 경매사님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우렁차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중앙청과에서 도마도를 경매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이 스치는 우리 진짜 이 노래 부르면서 경매사님 마주했던 게 정말 수개월이 흘렀어요, 경매사님. 그동안 너무 후배들한테만 맡기셨어요, 경매사님? 네. 또 후배가 잘 해야지만이 또 앞으로 꾸준하게 가락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출연을 시켰습니다. 아유, 정말 마음도 고우시고요. 그 홍은표 경매사님 어떻게 시키는 대로 잘 방송한 것 같으세요? 모니터 네. 하시니까요? 방송하면서 본인도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요. 공부만 많이 하시는데 내용은 항상 반도 못 전해주셔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경매를 하시면서 몸에 좋은 토마토를 얼마나 많이 챙겨 드시는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경매사님은 정말 그냥 내가 눈이 부셔서 얼굴을 못 쳐다봐요. 너무 광이 나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정말 한 몇 개 정도 토마토를 드세요? 경매하시면서요. 저는 일이다 보니까 도마도를 하루에 조금 보태가지고 거짓말을 보태서 한 수십 개씩 먹는데요. 매일매일요? 예. 와. 네, 이런 도마도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주스로 해서 먹고 있고요. 근데 그 대추형 도마도하고 방울 도마도 같은 거는 이제 팔기 전에 항상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또 업무상 또 맛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몸에 좋지만 또 저도 먹어야지 하면서 또 매일매일 챙겨 먹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경매사님 정말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토마토를 드시기 때문에 건강 걱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요. 토마토 분위기 좀 어때요? 좀 경매 분위기 많이 좋죠? 최근에. 네.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좀 반입량이 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구매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하고 비교하자면은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네. 전반적인 지금 여러 악재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치만큼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매사님. 자,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반입된 양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일반 도마도를 보시면은 약 반입량은 96톤 반입이 돼가지고요. 어제보다는 약 한 4%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를 본다면 약 한 394톤 반입돼가지고 지난주보다는 약 한 8% 정도 반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레드 계열과 이제 핑크 계열 나눌 수 있는데 시세 얼마 형성했나요? 예, 일단 네대 계열 5kg 상품 기준 돼가지고 5,000원대부터 7,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보다는 약 한 1,000원에서 1,000원 정도 내렸고 지난주보다는 약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핑크 계열 같은 경우는 약 10kg 상품 기준 나가지고 10,000원에서 13,000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한 1,000원에서 2,000원, 지난주보다는 약 한 3,000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네. 자, 레드 계열 아무래도 좀 소비가 많이 되는 거 이제 레드 계열 쪽에 경매사님 네네네. 5kg으로 지금 경매가 되는데 오늘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시세 형성했습니다. 근데 토마토 시세로는 그렇게 싹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양이 좀 증가했기 때문이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갔는데 이제 이번 주에 원체 이제 고온이 되면서 반입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입량이 좀 약간 좀 시세가 하락이 되었는데 그래도 평년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지난주랑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3,000원 정도? 맞습니다. 핑크 계열 포함해서 지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워낙 5월달, 6월달이 가장 출하량이 많은 달이에요. 아유, 잘하시네요. 네.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물량이 증가한 폭에 비해서는 시세 그래도 많이 좀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락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소비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편이고 또 올해 작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건강식으로 많이 이제 홍보가 됐고요. 또 가정식 소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뭐 반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특히나 이 구매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토마토는 소비량이 좀 증가할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핑크 계열과 레드 계열이 나오는 지역도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교매사님.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이제 레드 계열입니다. 이런 레드 계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산지가 이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뭐 화순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의 어떤 이제 뭐 장수, 뭐 김제, 뭐 이렇게 뭐 무주 이런 데서 출하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양구를 비롯해서 철원, 그다음에 이제 춘천 이런 쪽에서 서서히 이제 양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핑크계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강원도 철원과 그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시장에 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나오는 지역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레드 계열과 이제 핑크 계열을 준비하셨는데 교매사님, 네네. 제가 보고서 아니 뭐가 핑크라는 건지 얘는 지금 너무 덜 익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아무래도 레드 계열과 핑크 계열이 이 수확하는 이제 아무래도 익히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레드 계열은 한 70% 정도는 좀 익어줘야만이 색택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핑크 계열은 너무 덜 익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이런 레드 계열들은 저희가 주로 이제 요리용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핑크 계열들은 저희가 이제 그 주식으로 생식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색이 70% 나더라도 경도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핑크 계열들은 요거보다는 당도가 떨어지지만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이 나게 되면 좀 물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토마토는 그 약간 꽃자리 좀 색이 도는 정도로 그래서 약 한 30% 정도 색이 났을 때 수확을 하시게 되면은 유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중에 드실 때 이렇게 색이 난 상태로 드십니다. 그래서 육질이 무르지 않으면서 상당히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에 이렇게 조금 채택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이지만 이렇게 한 30% 정도 색택이 났을 때 수확하는 게 맞고요. 얘가 이렇지만 얘가 핑크 계열입니다. 네, 시세 그렇죠. 잘 받는 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경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제 요리용 같은 경우는요 당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색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양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각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꼭지가 좀 싱싱하고요. 토마토 꽃 좀 보여주세요. 네. 너무 예뻐요. 예, 네네. 꼭지가 이렇게 잘 펴지고 싱싱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이 좀 이렇게 풍원 고기형처럼 돼 있고요. 이게 네들깨알 빨간 색깔이 좀 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단단하고 굉장히 단단하네요. 단단하죠, 그죠? 예. 예, 단단하고 또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그러니까 속이 꽉 찬 겁니다. 꽉 차고 또 이렇게 먹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식감이 아삭아삭한 토마토가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먹어봐야죠, 이거. 예, 맛은 별로 없습니다. 당도가 한 5도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거? 그거는 요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햄버거 토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샐러드용 쪽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면 선홍색이 나면서요. 네. 선홍색이 나면서 이렇게 어깨 색이 좀 짙고, 색이 짙어야 돼요. 어깨 색이 좀 짙으면서 또 이렇게 먹어봤을 때 당도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식감이 이 레드계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이런 핑크 계열들이고 주로 저희가 요령으로 많이 가는 쪽이 이제 이렇게 레드 계열. 네. 뭐 햄버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네. 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 햄버거 그래서 쪽으로. 당도는 조금 핑크 계열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요 상태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사가면은 금방 또 익으면서 또 단맛이 돌아요. 예, 지금은 됩니다. 바로 산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원하는 맛이 안 났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신선한 토마토였습니다. 자, 완숙 토마토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또 많이들 찾고 있죠, 소비자들이. 인기 네. 좋은 우리 방울토마토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더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감자 팔기가 좀 화제가 됐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요즘 강원도가 지역 농산물 알리기에 좀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토마토 판매에도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토마토 특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박스 4kg에 7,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판매 시작 무려 41초 만에 이날 준비된
1,500박스가 모두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도 몇 분 만에 매진이 되는데 41초 만에 매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고요. 또 강원도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는 홍보 효과가 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작년 방송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맘때 개최됐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 축제가 코로나19로 올해 열리기 못하게 됐습니다. 네, 퇴촌면 주민들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이 특산물인 토마토를 이용해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축제에 3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축제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축제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주고 또 고품질의 토마토를 싱싱할 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축제 대신에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운동에는 퇴촌면, 남종면, 초월읍 토마토 재배 농가가 참여를 하고요. 원두막에 판매장을 마련해서 토마토 4kg에 10,000원, 또 방울토마토는 2kg에 10,000원을 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토마토 축제 즐기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또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하셔서 아쉬움을 달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다시 연결해서요. 방울토마토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호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완숙에 이어서 짜자잔, 너무 귀엽죠? 작고 아담한,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방울토마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다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노래 또 부를까, 노래? 그만해요? 쑥스러워요? 네. 김회사님, 네. 와, 이 방울토마토가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게으름이 많다 보니까 완숙보다는 그냥 씻어가지고 썰지 않아도 바로 그냥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요 방울토마토를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지요. 이게 이제 그 상품 개발할 때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편리성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건강도 좋지만은 먹었을 때 당도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뭐 한 8도에서 한 10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반한 과실료만큼 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일로서 상당히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도면 꽤 높은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먹은 거 맛본 거 완숙은 한 몇 도예요? 완숙토마토는 한 5도 정도 되고요. 그래, 확실히 떨어지네요. 예, 킹크 계열이 보통 한 6도 정도, 6, 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도도 높고 아무래도 이 과채 쪽은 입에 들어갔을 때 이게 좀 달달해야지 더 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최근에도 특히 또 이제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방울토마토들 많이들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자, 그에 따라서 뭐 완숙과 더불어서 방울 역시도 양이 꽤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반입 양부터 오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그 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약 한 59톤이 반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좀 비슷하게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보게 되면 약 한 340톤 반입이 되면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한 10% 증가된 어떤 그러한 반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양은 10% 증가했어요. 그래서 오늘 59톤 들어와 있는데 네네네. 대추형과 원형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네.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일단 그 대추용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에서 오늘 뭐 한 8,0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형성이 되면서요. 그 지난주보다는 한 1,000원 정도 약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반입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5kg 상품 기준에서 13,000원에서 16,000원. 어제보다는 약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르고 지난주보다도 약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계속해서 이제 발주량이 증가되면서 시세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울토마토면 이제 대추형과 이제 원형을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들 수가 있는데 대추형이 더 소비자의 선호도가 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5kg 벌크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추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750g 소포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가 그 어떤 선택하기가 좀 편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방울보다는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그 식감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유통상의 어떤 이제 과피가 두껍고 하다 보니까 좀 아삭함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젊은 경화. 특히 이쁘신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나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원형보다는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가정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그 타겟 시장이 뭐 식자재 아니면 이제 학교 급식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보시면은 지금 물량은 똑같이 이제 완숙에서 방울토마토도 증가를 했는데 대추형은 시세가 지난주보다 조금 하락한 모습이에요. 원형은요 오히려 시세가 올랐어요, 경매사님. 이거 급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네. 좀 늦었지만은 이제 학교들이 계약을 하면서 예, 조금 이제 발주량이 증가되고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장 반입량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예, 시세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은 증가했지만 원형은 지금 좋은 흐름 좀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네. 현재 좀 어때요? 좀 비교를 하자면요. 작년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반입량은 전체적으로 20%가 증가했지만은 그 현재 그 작년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그 계절 과일, 뭐 포도라든지 복숭아, 자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물량이 적고 거기에 지금 참외가 좀 하반기 교체되는 시기다 보니까 마땅히 가정 소비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이 좀 많아도 토마토 시세, 특히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 하다고 하고 원형 방울토마토 시세가 좋은 게 어떤 이제 그런 좋은 소비 흐름 때문에 시세가 좀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 정도 양은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했어요. 하지만은 지금 시세로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대추형과 이제 원형 토마토들 나오는 지역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사님. 예,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충청 지역입니다. 그 충청 지역에 보게 되면 이제 부여하고 예산, 뭐 충북적인 진천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 인근에서는 이제 평택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나오는 지역이 이제 그 강원도 춘천에서 주산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택. 요즘 또 최근에 그동안에는 그 주산지였던 이제 아랫역의 담양이라든지 광주 이런 지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서서히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산지는 이제 강원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게 돼요, 예,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예, 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이를 보고 있지만 유독 뭐 그래도 요 지역이 타 지역보다 그래도 좀 품질이 우수하다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경매사님? 대추형은 거의 좀 평균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지금 주산지인 춘천 지역하고 평택 지역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근데 그 외에 뭐 충남, 뭐 보령도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아랫역 거, 특히 이제 담양이라든지 아니면 보성 같은 지역은 조금 끝물이고 하다 보니까 상수성이 떨어지면서 조금은 소비자의 선택이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품질은 뭐 이렇게 크게 큰 잡을 때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주산지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경매사님.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를 또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뭐니 해도 품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들어온 이제 방울토마토 준비해 주신 대충 준비해 주셨죠? 좀 네네네. 앞으로 화면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이 좀 좋은 시세가 나온다 좀 짚어주세요. 네. 이것도 도마도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나씩 예, 보여주세요. 네. 도마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고유의 모양이 있으면서요. 일단 그 광택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가 우수한 게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그 가격을 높게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상품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시장 반입량, 또 내지는 어떤 이제 그 시장 재고량,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 어떤 중도매인 구매량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계절 과일들이 조금은 냉입히로 좀 물량이 적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추형 방울토마토 소비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이렇게 좀 발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도매시장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높은 가격을 좀 형성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좋은 상품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 가격으로 보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우리 그냥 토마토 박사님이세요. 그냥 줄줄줄 그냥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제 방울토마토는 완숙보다는 이제 더 선호하는 게 이렇게 작고 아담한 것도 있지만은 네. 당도가 높아서요, 경매사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과일로 소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일단은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먹어봤을 때 맛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춘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계속해서 맞아요. 소비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완숙은 말씀하는데 확실히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머, 이거 누가 어디서 올라온 거죠? 정말 달다. 예. 이건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올라온 겁니다. 예. 그 출하주는 이러니까 많이 찾지. 대추형을 막 튀어나오네 말. 정말 다네요. 사실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좀 안정적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좀 당부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네,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기별로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어떤 이런 혜택을 내는 게 좀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이 경매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선배를 달아주시게 되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건 제가 먹을게요. 정말 예. 달고 맛있네요. 주말에 토마토 꼭 구매해서 맛있는 가족들과 좀 따뜻한 정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추 방울토마토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추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378원입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는 8,500원에 거래됐네요. 오늘 9,378원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29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6월 6일은 12,000원, 그 이후에 하락과 좀 상승이 반복이 됐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10,000원까지 좀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다가 오늘 다시 1,0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자, 지금 진천군이 최고가 평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이고요. 평균가는 8,7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추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매실입니다. 매실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38.09톤입니다. 자, 어제는 88.6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42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8,000원대, 오늘은 39,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256원, 평균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8일까지는 하락세, 8일 가격 33,000원의 최고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 최고가 44,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큰 변동폭이 없는 모습이었고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27,000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이후로 더 상승폭이 컸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9,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31,784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순창구는 35,19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남 광양시는 34,84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56,000원, 평균가 35,197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매실청 담그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농가에서는 지금 한창 출하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하는데 좀 수확할 매실이 없어서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실 물량이 부족한 이유, 바로 냉해와 우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6일 오후 전남 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1cm 크기의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지면서 곡석은 100헥타르, 보성이 70헥타르, 순천이 6헥타르 등 176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로 매실의 물량은 부족한데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매실 소비 감소세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걱정인데요.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출하 물량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피해 규모를 좀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매실 산지죠. 전남 광양에서는 광양시는 우수한 매실 생산과 공급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또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시는 매실 연구회 장목반 소속 300여 농가가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농가들의 노력이요 소비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길 저희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중 분석 품목 매실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다기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13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900원, 최저가는 2,480원에 판매가 됐고요. 네, 어제보다 7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가시오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493원, 최고가 6,900원, 최저가는 3,98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41원 더 떨어졌습니다.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036원, 최고가 3,180원, 최저가는 1,060원에 판매가 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하락 흐름입니다. 19원 더 떨어졌네요. 수박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117원,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1,900원입니다.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45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참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632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3,570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보다 73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3,498원, 최고가 4,500원, 최저가는 2,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93원 더 떨어졌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93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이죠. 2,44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도 상승했습니다. 2,360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4,95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요 며칠 정말 무더웠습니다. 네, 네,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낮에는 야외 잠시만 있어도 정말 힘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낮 2시에서 3시가 가장 기온이 많이 오르고 또 자외선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좀 피해서 야외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이 정도 더위가 지금 이번 여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이제 그늘에 모여서 쉴 수 있는 이 무더위 쉼터마저도 축소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더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때는 양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산을 쓰면요, 체감 온도가 한 10도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위와 자외선을 막아주고 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할 수 있으니까 양산을 좀 가방에 챙겨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양산 쓰기 장려 운동에 남성분들도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애호박과 체리 그리고 한우 관련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